김포마 유튜브입니다. 야, 오늘은 다양한 활동 영역 때문에 모시기 힘든 분을 마침 우연찮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자, 김한묵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한묵이라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김포의 조강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강, 제가 알고 있는 그 조강에 대해서 짧게 좀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포가 뭐 저의 이제 고향 마을이라 이렇게 어려서 떠났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많이 변해 있기도 한데 너무 커졌고요. 너무 커졌고요. 옛날에는 강화대교가 없었는데 서울에서 가깝다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찾기는 하는데 그래도 옛 모습은 그대로 또 이렇게 좀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 참 이래서 이제 고향이 좋구나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그 노후를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월건면 홍동리에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는 평화생태마을이라고 있었어요. 평화생태마을이요. 예, 조성 사업에 도회지에 나갔던 그런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성 사업에 잠깐 좀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그렇군요. 그 이후에 여기에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고자 여기에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김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좀 알려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일에 관한 콘텐츠를 청소년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건국대학교에 이제 통일 인문학을 이제 도입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해보자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원래 조강에 대해서는 친숙하시고 잘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마을 앞에 염화강이 있는데 흙탕물 나오는 그런 강이었었지 무슨 저는 조강이다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었죠. 그런데 조강이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강하구로 한강하구로 다 통일됐죠. 예, 그렇게 불려진다라 그러는데 그것도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 의미를 파보니까 6.25 전쟁이 휴전이 되고 이제 정전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정전 협정문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강화도 그 교동 앞 바다까지를 한강 하구라고 하면서 명명을 그렇게 바꾸겠다. 예, 그리고 DMZ 그 비무장지대하고는 좀 다른 조강을 그렇게 좀 변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 뭐 한강하구로 불려왔는데 한강하구는 그 정전협정에 보면은 남북의 민간인 어선들은 자유로 통행할 수 있게끔 협정문에는 돼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안보적인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철조망으로 완전히 가려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죽은 강이 돼 있더라고요. 평화무드가 시작이 될 때 남북이 전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한강하구라는 이름이 그 옛날 한반도의 정중앙에 있는 그 조강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꾸는 것이 우리 이제 남북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민족의 어를 되찾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꿈을 좀 갖게 됐고 하고 싶은 일이 그 옛날에 영광스럽던 영화롭던 그 옛날에 조강의 옛 역사 문화 유적들을 좀 찾아서 소개하는 일. 그거를 이제 저의 마지막 그 뭐 사명이라고 하면은 뭐 너무 거창할 수 있지만 소개하는 일에 좀 매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6.25 이전에는 할아버지 강 조강이었고 6.25 정전 협정에서 이름이 한강하구로 바뀐 거잖아요. 예. 다분히 이름이 바뀐 게 서울 중심적이네요. 서울에서 봤었을 때 한강 끝자락이라서 한강하구라고 하고. 정전협정문에 남측 대표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뭐 미국, 소련, 중국, 그다음에 북한은 참여를 했는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이 볼 때는 여기에 무슨 조강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없고 그 서울 밑에 한강이 있고 한강 끝자락이니까 그냥 끝자락이니까 뭐 한강이 있고 한강이 하구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 한강하구라는 이름 자체가 엄밀히 말해서 생긴 이유가 굉장히 한국에 대한 몰이해가 있어서 바탕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 이름을 되찾았을 때 예전 우리 전쟁 전에 한국을 또 되찾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 때까지만 해도 서울로 들어가는 이제 물류에 그때만 해도 수륙 물류가 중심이었었기 때문에 목구멍과 같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물류가 모이는 곳이 조강이거든요. 물때에 맞춰서 밀물 썰물 그때에 맞춰서 배들이 정박했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강포, 강령포 무슨 여러 포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게 그 이유도 있고요. 그렇게 번창하던 조강이었었는데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그 요 시점에는 북쪽에도 조강리가 있거든요. 북조강, 남쪽은 하조강 이랬는데 뭐 저 배 타고 이제 건너가서 이렇게 좀 놀다가 보면은 뭐 저 이름 불러갖고서 밥 먹어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지척으로 있는 데가 이게 조강이었는데 그리고 김포나 또 개성 그 주민들하고는
거기는 이제 조각나무는 이제 개풍군인데 네. 경조사들 이게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인척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조사는 같이 오가면서 하던 게 우리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같은 전부 다 생활권이었네요. 그렇죠. 강화도, 김포, 파주, 예, 개성, 예, 조각리. 그래서 인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평화무드의 이제 시발점이 이제 이거를 이제 남북의 어떤 그런 그 교류의 이제 시작점이 조강에 대한 어떤 그 옛 그 추억, 옛 영광을 되찾는 것이 남북 그 평화 교류에 뭐 좋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저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꿈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강의 그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네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 조강에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또 문학적으로도 하고 네. 결론은 북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 예. 예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조광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그런 게 염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염원 이전에 DMZ는 평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거를 엉뚱한 발상이다. 전쟁의 흔적을 가지고선 무슨 돈벌이나 이용한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면서 그쪽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연장선이 이제 조강은 이제 프리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같이 연결을 해서 전쟁의 이 상처로 남아 있는 비무장지대와 이제 조강 문화유산에 올린다라 그러면 이 휴전선이 같이 등재돼야 되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북쪽에다 이해를 좀 구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구하기가 제일 쉬운 것이 사실은 여기 조강이 먼저가 됐으면은 조강을 놓고서는 남북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형제가 이렇게 오갔던 그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북쪽에서 그 부분을 옛 문화를 이제 되살리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도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성급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번 기회에 북쪽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그런 요 시점엔 다시 한번 그 조강을 떠올려서 조강도 포함시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랑 김포랑 파주랑 조강에 대한 그런 염원 그런 게 다 공유하고 있죠. 예, 뜻을 다 같이 하고 있죠. 예.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개성에 어떤 용왕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용강리에 용못이 있거든요. 용이 내려온 곳이군요. 거기서 용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놀던 곳인데 거기도 지금도 아직 그 용못이 지금도 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용 왕까지 아니고 용하고 그 예성강하구에 있는 병난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용이 있었는데 파주에 보면은 낙할이라는 곳에도 용이 있었는데 개성에 있는 용왕이 이 세 용들을 이제 초대해서 뭐 한생이라는 이제 글 잘 쓰는 사람까지 초대해서 그 사람이 아마 이제 본인 그 김시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초대해서 개성에서 전설로도 내려오는 곳이 김포 월곡면 용강리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과 북의 뭐 개성이든 뭐 예성강이든 또 여기 이 김포의 용강리든 사실 이제 한 문화 안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뭐 일제 시대 끝나고 뭐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그러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옛 전설까지도 이제 우리 김포를 소개하고 또 할 때도 뭐 좋은 그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엮어서 이제 조강을 소개하는 일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태어나신 곳은 강화도에서 태어나셨죠? 예, 강화도. 몇 살까지 계셨어요? 강화도에서 이제 살기는 이제 11살까지. 11살. 예. 김포에 오신 거는 그때 뭐 외할머니가 이제 김포에 이제 성동에 거기도 이제 동막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셨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외갓집은 늘 친숙하니까. 같은 생활권이고도 하니까. 그리고 뭐 혼자서도 그냥
건너고 이렇게. 제가 보기엔 김항모님이 강화도와 김포의 오랜 논쟁 종집으로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강화도 수무김치가 맛있다, 김포 수무김치가 맛있다. 원조는 이제 강화도죠. 원조는 강화도군요. 이야, 제가 김포에서 듣던 얘기랑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김포의 배신자의 그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강화에도 이렇게 그 우리 어렸을 때는 봉두산이라 그랬었는데 네. 이게 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북녘 땅이 이렇게 좀 바라 보이는데 네. 거기가 흐르던 곳이 지금에서 이제 보지만 알게 됐지만은 이제 거기도 조강이라 그러고 그리고 강화도의 그 교동도 앞바다에 있는 예성강,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예성강에 마주 보이는 거기에는 진짜 고려가 건국된 그런 배경이 됐던 거기가 이제 해양 무역으로 해서 이렇게 동북아시아를 이제 주름 잡던 병란도에서 이제 무역으로 이렇게 큰 거부가 된 그 사람들의 배경이 돼서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 조강은 우리 한반도의 어떤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 콘텐츠로 이렇게 좀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그 길목에서 이 조강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글도 많이 쓰시고 여기 저도 이제 우연히 이렇게 조강의 노래라는 최시한 그 숙명여대 이제 지금은 명예교수 되신 분이 이제 이렇게 쓰신 책이 있어요. 조강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도 압축돼서 있고 그 조강에서 일어났었던 짧으면서도 조강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소설식으로 짧은 소설식으로 해서 이제 써놓으셨는데 아주 좀 마음이 끌리는 이렇게 좀 공감이 돼요. 그랬었구나, 그랬었겠다. 그런 그 조강의 노래를 이제 써놓으신 것도 있고, 뭐 단편으로 많이들 이제 조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쓰시고, 김포 사람들이 왜 조강을 좀 우리가 자유스럽게 좀 어업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막아놨나.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이제 민통선 마을도 있어서 접근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뭐 접근이 안 돼서 이렇게 완전히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개방을 하되 좀 의미를 되찾아가면서 개방을 하면 어떤 그 김포의 이 관광 산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서 이제 김포의 역할, 사실은 이게 이제 김포의 이제 지정학적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김포시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조강에 대한 어떤 그 추진력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좀 역할을 되찾아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장님께도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더욱 분발해서 파이팅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김항목님을 초대해서 저희 또 우연치 않게 조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김포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아주 반갑습니다. 제 고향 분들 앞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의 그 김포가 참 어디 못지않게 좀 옛 영광이 있는 그런 아주 참 유서 깊은 그런 곳인데 앞으로도 이 김포 시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애향심도 여기에서 키우지만 또 애국심도 키워서 남북 평화에 앞장서는 우리 김포 시민들 되시면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 통일의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같이 한번 화이팅하면서 외쳐보고 싶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원래 조강 관련된 노래가 있다면서요. 한 소절 뽑아 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언뜻 듣긴 했는데 기억날 정도는 아니고. 그렇군요. 다음에 그러면 연습하셔서 한번 피로 하시는 걸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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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